다시 한번 이제 주요 상황을 보면은 이제 지금 이 학생 당연히 연접자겠죠. 당직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가정하고 교통사고 환자가 갑자기 이제 2명이 실려온 거지. 갑자기라는 건 결국 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학생 전공이 외과인데 당연히 외과적 손상이 깊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금 수술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매우 깊기 때문에 20분 내에 외과 수술을 받지 않으면 숨질 확률이 99%이다. 99%라는 거. 99%인데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1% 여자에 안겼어요. 근데 다른 내과 의사를 호출한다고 해도 심야 시간이라서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나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호출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한 환자를 응급수술을 하는데 최소 1시간이 걸린다. 즉 20분 내에 수술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한 환자를 수술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건 내가 한 명 골랐어. 한 명 골라서 그 환자의 수술 다 끝내면 다른 환자는 이제 제 시간에 수술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참고로 환자 1은 10세 안팎의 어린이.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차이를 줬어요. 환자에 대한 차이를 줬어요. 한 명은 이제 어린이야. 10세 안팎. 가장 키포인트겠죠. 두 번째는 노인이에요. 70세가량. 그래서 이제 차이를 줬고요. 또한 환자 1, 2는 모두 응급수술 마치면, 그러니까 응급수술을 들어가서 마치기만 한다면 소생랑 확률이 99% 넘는다. 즉 거의 살아난다는 얘기겠죠. 자, 누굴 택해서 술대로 옮기겠는가가 질문입니다. 소생이란 거는 이제 뭐 회복을 의미하겠죠. 정상적인 회복. 거의 즉 사고 나기 전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뭐 생명의 어떤 위기는 넘긴다. 생명의 그 사망의 위기 넘긴다라고 본 게 적당하겠네. 저는 환자 1을 살릴 것 같습니다. 물론 생명이 어떤 사람이 더 우선한 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금 현 상황은 이제 이 응급실 당직 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명밖에 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을 살려야 한다면 저는 그래도 아직 살 날이 많은 10세의 어린이를 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일단 최대한 이 다른 환자의 이름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혹시 근처 병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전화를 하거나 해서 그 병원에 남는 자리가 있다면 그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됐어? 답을 잘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왜 한 명만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한 명밖에 우리 한 명은 살리고 그리고 남은 이제 노인 이제 환자 2죠. 환자 2는 주위병원 이송하겠다. 주위에 병원이 있을 거란 근거가 혹시 그렇게 있을 거란 근거가 있나요? 자, 여기서는 답을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떨어지었다고 얘기하면 뭐였네. 붙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답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2명을 다 살리려는 전략을 취한 거는 일단은 거의 너무 잘했어. 사실 이런 문제에서 거의 양단론적으로 생각해서 한 명을 그냥 살리고 한 명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 못해서 그냥 죽게 놔둔다가 대답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게 경험이 중요한데 만약 이송을 한다면 뭐로 이송을 해야 될까요?
그죠? 구급차를 이송을 해야지. 그럼 구급차를 이송한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돼? 여기 나왔던 주위의 병원에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아직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 지금 30 몇이지만 30대지만 아직까지 나는 응급차를 타본 적이 없어. 앰뷸런스를. 근데 그때 저번 주인가 이제 저번 주인가 저기 소장님이 그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에서 사실은 배경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 물론 이제 앰뷸런스를 일부러 타볼 필요는 없잖아. 근데 이제 그 앰뷸런스를 타본 분이 얘기하기를 구급차가 시속 120 정도 같대. 그러면 지금 얘는 이 상황은 20분 내에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40km 거리면 사실 가능한 거고, 뭐 사실은 근데 20분 걸리면 사실 좀 위험하죠. 왜냐면 수술실 들어가고 시간이 있으니까. 몇 분 정도 가면 적당하겠어? 15분 정도잖아. 그러면은 몇 킬로 내에 있으면 돼? 30km 내에는 웬만한 병원에 있지. 30km 내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답을 하면 일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사실은 나도 그렇지만은 학생이 앰뷸런스를 타본 경험을 해본 학생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일단은 중위병원 이송을 한다. 요 아이디어를 얘기한 거는 너무 좋아. 일단은 2명을 살린 방향 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살리는 한 명을 골랐단 말이야. 한 명 골랐는데 그 이유가 뭐다? 살 날이 많다. 한 명을 고르는 건 어쩔 수 없어. 한 명을 골라야 돼. 한 명, 지금 결국 결론은 2명 다 살리는 거잖아. 그렇긴 하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만약에 이게 그냥 한자이가 죽는 결론으로 끝났으면 이 얘기를 해야지. 근데 둘 다 살리는데 무슨 살 날이 많고 적고가 왜 중요해? 어차피 둘 다 사는데. 근데 이제 네 말인즉슨 이제 그래도 여기서 내가 수술을 하는 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직접 수술을 하는 환자가 살아날 확률이 좀 더 높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송하는 상황이니까 상황이 확실치 않으므로 좀 더 확실한 환자 한 명을 골라야 되는데 그 환자를 환자 1로 골랐다 이거지.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충분히 해주면 조금 괜찮겠지. 근데 그거 다 잘라내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근거가 좀 미약할 수 있으니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 여론 문제에서 누굴 살리고 누굴 죽일지에서 이제 많이 이런 이제 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의사 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중시해야 되는 건 맞죠? 그지? 생명을 중시해야 되는데 생명의 값을 매기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번이랑 2번 중에 정말 한 명이 살아나야 돼. 정말 한 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해서 살 날이 많으니까 더 값어치가 있다. 그럼 그 근거를 또 얘기를 충분히 해줘야 돼. 왜냐하면 누가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건 사실 의사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극한 상황으로 와서 뭐 국회의원하고 범죄자가 같이 왔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때는 국회의원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갈 수 있거든. 근데 범죄자도 어쨌든 생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극한 상황을 줬을 때 이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직업이 의사거든. 그러니까 의사는 내가 누굴 살리고 누굴 죽일지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잖아. 생명 그냥 중시해서 다 살려야 되는 직업인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굴레 안 빠지도록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일 수도 있는데 예전 시대 때는 사실 노인의 어떤 생명이 더 중요했던 때도 있었어요. 뭐 조선시대 정도에. 뭐 장유유서다 이래가지고 어른들을 되게 강조하는 어떤 그런 유교적인 어떤 사상으로 그렇게 지냈던 시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다는 건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결론은 만약에 이제 이걸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얘기했으면 아마 추가적인 질문 나왔을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뭐 이 한자인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놔둔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다음 질문이 이제 내가 얘기했던 국회의원하고 범죄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라고 나왔을 거야. 그럼 그때는 또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자, 1번은 내가 어린이라 답했어. 그럼 거의 그런 애들은 대다수는 마지막 두 번째 질문 나왔을 때도 어디로 간다? 국회의원으로 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 이유를 물었어. 뭐라고 대답하겠어? 뭐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했다. 라든지.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뭐 범죄자는 뭐 어차피 살려봤자 뭐 사회적인 악의 뭐 어떤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뭐 이런 얘기 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는 순간 바로 탈락이 되는 거지. 의사는 당연히 그걸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라 생명을 중시해서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선택은 그 다음에 하는 거고요.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되고 아마 그러니까 둘 다 살린다는 얘기를 했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언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약간 양극단의 딜레마 쪽에 있는 문제는 보통 가운데로 가는 길이 조금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고려해 보는 게 그런 길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일단은 좋고, 특히 이런 생명 관련 문제, 누구 살리고 누구 죽이는 문제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국 기본적인 생각을 처음에 갈 때 이게 시간 제한이 있잖아. 이게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막 무제한을 주지만 이게 내가 제시문 분석해서 답을 해야 되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일단 처음에 생각을 갈 때 어떤 양극단적인 거보다는 약간 이제 가운데로 가는 길이 없는지, 만약에 둘이면 둘 다 살리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고민을 시작하는 게 낫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살린다는 거는 얘기를 잘 했어요. 자, 오케이. 그럼 이 문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문제를 더 줄게. 자, 한번 해볼게요. 가부터.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하는 것을 기술됩니다. 운전실수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위협인 이주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기술이 상용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 현재까지는 자동차 운전이란 인간이 하는 자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는 것 아니었겠어?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지? 모든 기기가 부작동이 있을 수 있지. 만약 부작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제조사의 잘못된 설계 때문이라면 제조사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볼 것인지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앞에 갑자기 아이 2명이 뛰어들었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자동차가 아이들 앞에서 멈출 수는 없어. 자동차가 직진을 하면 교통법규는 준수하겠지만 아이들은 목숨을 잃게 되고, 아이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자동차는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에 탄 사람과 탑승자가 목숨을 잃게 돼.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교통법규는 준수하겠지만 정차 중인 트럭과 충돌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탑승자는 모두 죽게 된다고 해. 자동차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은 없고 각 경우에서 언급된 인명피해 말고 다른 인명피해는 없다고 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결정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자,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제가 뭐예요? 어떤 지금 얘기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죠. 요새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나온 거 알고 있지? 그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죠? 혼자 주행할 수 있는. 누구 맘대로, 누구가 주행을 관리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닌, 결국, 탑재된 뭐 AI 같은 게 하겠죠? 원래는 운전을 원래 사람이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운전을 AI한테 맡겨서, 지금 이제 운전을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요새는 AI 관련된 이 문제가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면접 상황에서도 많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채우는 의미에서 AI에 대한 조금 배경 지식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AI 자체에 가진 배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AI를 활용한 주변에 생긴 게 뭐가 있는지, 지금 나온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수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준비하는 거야 이게? MMI가 뭘 가리는 시험이야? 의사 가리는 시험 아니야. 의료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 의료 쪽에. 응? 그러니까 AI가 의료에 활용된 사례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의사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의대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거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그 이제 사고에 대한 책임의 문제죠. 사고에 대한 책임의 문제인데, 당연히 지금 사람이 운전할 때는 그 사고 낸 사람한테 책임 물으면 되는데, 이건 지금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는 거지. 지금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일어났을 때 설계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이제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1, 2, 3 다 있고 결국 나머지 마지막 의뢰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보면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들었어? 아이 두 명이, 그러니까 차일드 어린이가 뛰어든 거죠. 갑자기 뛰어든 거야, 갑자기. 근데 거리가 너무 가깝다 이거야. 거리가 너무 가깝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아이는 칠 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직진을 하면 곧 교통법규는 준수하겠지만 당연히 아이들을 치고 갔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은 잃게 되는 거고, 이거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내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딱 틀었다 이거야. 원래 직진을 해야 되나 봐. 원래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기고 틀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꾸면 마주보고 있는 오토바이라는 건 결국 이 가운데 뭐가 있는 걸로 추측할 수가 있다? 지금 운전 안 해봤겠지만 대충 상황으로는 마주보고 있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건 역주행 상황에서 무슨 그 가운데 여기 뭐가 있는 거 추측할 수 있어요? 중앙선이 있을 거로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법규를 어긴다는 거 뭐겠어? 이렇게 틀면은 중앙선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중앙선 넘어가니까 그때 마주본 오토바이 충돌해서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겠죠. 오토바이 운전자 몇 명? 한 명이라고 일단 추측해보자. 한 명이고 탑승자 몇 명? 한 명이야. 그러면은 또 몇 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두 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거야. 오른쪽을 틀면 또 교통법규는 준수하겠대. 중앙선 넘어가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그지? 그래서 준수하겠지만 정차 중인 여기 지금 트럭이 정차하고 있나 봐. 트럭이 정차하고 있어가지고 정차하고 있을 때는 멈춰 있다는 얘기죠. 이거 충돌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탑승자는 모두 죽게 된대. 탑승자가 모두 죽게 된다고 했는데 자동차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은 없고 각 경우에 언급된 인명피해 말고 이제
다른 명표 없다고 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결정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이 나오신 겁니다. 상황은 이해됐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지. 이것도 전형적인 딜레마 상황인데, 이거 선택이 3개야, 3개. 3개 말고, 다른 선택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받아줘야 돼. 다른 선택이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3가지 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가끔 막 절충안을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이거는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기 때문에, 3가지 선택 중에 반드시 하나를 골라줘야 돼. 그래서 다른 선택 없다고 했고요. 자, 근데 여기 조건에 달렸어. 자, 이제 질문 나옵니다. 질문. 어떤 질문 나왔을까? 당연히 여기 질문이 마지막에 거의 비슷한 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질문이 학생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자동차의 설계자라면 어떤 방향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설계할 건지야. 조건 또 달렸어. 근데 단 탑승자가 2명 이상이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 오토바이 부딪혔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 하나, 탑승자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인 거야. 둘 이상. 그러니까 트럭에 가도 몇 명 이상이 죽는다? 둘 이상이 죽는 거예요. 만약에 탑승자가 하나였다면 답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탑승자가 그냥 하나라면. 왜 2명 이상은 나왔을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왜 2명 이상 나왔을까? 그죠? 그럼 만약에 1명이면. 그죠? 그러면은 웬만하면 답이 트럭 쪽으로 좀 답이 나오는 게 그래도 최소 인명 피해가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둘 이상이라고 줘서 지금 얼추 사망자 수를 맞췄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때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한번 생각할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명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줬어.
제가 전체 설계자는 이제 직진을 하게 설계를 할 것 같습니다. 직진을 한다. 그 이유는요? 일단 이제 달리고 있는 차에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왔다는 것은 아이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상황이 이제 교통법규를 안 지킨 아이들로 인해서 무고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이제 오토바이나 이제 탑승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이유로 다른 방향에서 돌렸을 때 탑승자는 오토바이 탑승자가 죽는다면 직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율주행차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 탑승자는 이제 우리의 자동차를 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이 자동차의 프로그래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죽지 않는 첫 번째 직진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난 자동차의 설계자니까 자동차를 거기 안에 탑승자는 나의 고객이다 이거죠. 좋아요. 자, 일단 이 문제에 한번 판단 좀 기준이 어떤 게 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결국 지금 힌트는 다 역시 제시문에서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갑자기 이제 뛰어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얘기 쭉 나온 거 보면은 교통법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갑자기 교통법규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얘기야? 일단 중요한 사항이 일단은 교통법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통법규 얘기한 다음에 이제 목숨을 잃는 얘기가 아이들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 무시하고 왼쪽으로 틀었을 때 그러니까 교통법규 얘기는 계속 나와요. 왼쪽 방향 바꾸면 이제 누가 죽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모두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인명, 피해의 규모도 지금 계속 따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너가 잘 봤어 지민. 탑승자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탑승자가 목숨을 잃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트럭이랑 부딪히면은 탑승자가 모두 죽게 된다. 그래서 탑승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 여기 중요한 요 세 개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게 이런 게 이제 수학적 함수로 생각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세 개가 있고요. 지금 자,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었어요? 직진이지, 직진. 자, 직진 볼게, 직진. 자, 직진은 교통법규 지켜, 안 지켜? 지키는 거죠. 인명피해 몇 명이야? 2명이지. 누구 둘이야? 아이 둘이라는 거지. 탑승자는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자, 탑승자 안 죽는 거를 동그라미랑 할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왼쪽으로 꺾는 거죠. 자, 왼쪽으로 꺾는다는 얘기는 중앙선을 넘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교통법규 지키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인명피해 몇 명? 3명 이상. 3명 이상이야. 3명 이상. 그러니까 인명피해도 더 많어. 근데 여기 탑승자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못 지키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은 뭐였어요? 오른쪽 꺾는 거였죠. 지킨다 못 지킨다 교통법규? 지킨다. 인명피해 규모? 2명 이상. 그 다음에 탑승자?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러면 지금 다 세 개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이 중요한 어떤 이런 핵심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장 상황에 부합하는 게 그래도 첫 번째 거일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직진을 얘기했고 지금 얘기한 이유가 교통법규를 일단은 아이들도 갑자기 뛰어났기 때문에 안 지켰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 여기다가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직진하면 교통법규를 지킨다까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직진하는 상황이 교통법규는 지키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명피해 규모는 어차피 세 가지 경우 다 최소 2명 이상의 2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기 때문에 첫 번째를 고르더라도 그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지? 2명이니까 여기서는 다 2명이 최소잖아. 최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탑승자를 우리가 지킬 수도 있다. 탑승자는 아까 네가 얘기했던 대로 내 차를 일단 구매해준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설계자라면 당연히 첫 번째라고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붙는 거지. 잘했어. 이유도 좀 합당하게 얘기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양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제시문을 통해서 임포턴트한 주제, 중요한 주제를 좀 뭘로 지금 줬냐 그에 따라서 함수처럼 따져는 연습을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 수학을 잘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우리 지민이가 아주 많이 한 거 아니야? 답변을 아주 잘했고 이제 요거는 합격 나는 합격 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물론 전 것도 뭐 지금까지 나랑 했던 문제들이 뭐 이걸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는 없는데 근데 연습만 좀 해가면서 좀 말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좀 잘 드는 훈련을 좀 더 하면 웬만하면 붙을 것 같다. 자, 그럼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차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핸들에는 꼭 손을 올려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건 어떻게 알았지?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핸들에는 꼭 손을 올려야 된다. 지금 좋아. 또.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는 꽤 상용화가 된 것 같다. 또. 내비게이션 부분 이제 최적의 길로 자신이 설정을 그러니까 자동차가 혼자 자기가 설정을 해서 가는 거고. 내비게이션이 한번 설정해줬겠지 처음에 운전 이제 가기 시작할 때. 또 드는 생각 없어? 왜 지금 이런 주제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의료 쪽으로 자꾸 AI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AI가 이렇게 의료에 도입됐을 때 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게 있겠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요 사실은. 그걸 좀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례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러니까 묻는 건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묻고 싶은 건 따로 있다는 거지. 정말 정작 묻고 싶은 건 AI가 자꾸 의료에 도입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사로서 지금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지금 의대에 지원하는 거니까 그럼 의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책을 읽는다. 자, 책을 읽는다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책을 읽는다. 운전은 아예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달리 얘기하면 이 AI의 자율주행을 꽤 믿는다라는 얘기지. 꽤 신뢰하니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 질문 2가 보면 질문 1은 지금 그러니까 질문 1은
지금 물어본 게 이 사진을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시오. 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이제 뭐 했겠죠. 질문 2는 당연히 안 보여줬을 거야. 질문 1 대답 듣기 전에는. 너 답을 했겠지. 답을 한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화된다면, 사실 이미 현실화된 건 다름없죠. 현실화된다면 본인은, 우리 지민이는 출근하는 동안 뭘 하겠니? 자동차 안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질문 2가 의미하는 바, 묻고자 하는 바가 뭘까? 정말 지금 취미생활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뭔가 운전에 신경 쓰일 수 있으면서 하는 거를 어렵죠? 그러면은 우리 거꾸로 한번 볼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럼 그전에는 우리 사람이 주행을 했잖아. 그죠?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좋은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 좋아질까요? 자율주행 하면. 운전할 때 에너지 안 써도 돼. 응? 운전할 때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엔진이 안 써도 되고 또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어. 운전 말고. 운전 말고 뭐라고? 자신이 할 일을 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러면 나온 이유가, 자, 운전을 내가 해줄 테니 그 안에서 딴짓을 하라고 그런 의미로 나왔을까요? 다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어떤 게 안전해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신경을 잠깐 놓거나 이럴 수 있을 때. 그죠? 결국 지금 당연히 이거 차에 대한 얘기니까 차량에서 사고가 난 거 뭐라 그래요? 교통사고라고 하잖아.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혹시 뭔지 알고 있어? 그 어떤 부분에 대한 과실이 가장 클까? 교통사고 원인. 생각해보는데 저 지민 운전 안 해봤을 건데 엄마가 운전하는 거 많이 타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운전하는 거 타고 가봤을 때 어떤 약간 이제 문제상이 한 번도 안 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보통 어떨 때 생기니? 운전자의 부주의, 끼어들기. 부주의도 있고 끼어들기도 있고. 조사해보면 자료를 조사해보잖아? 그러면 가장 많은 원인은 이거예요. 졸리잖아요. 사람이니까 잠이 오잖아. 원래 어느 정도라고 하면 2시간 정도 운전하면 한 15분은 쉬어야 된대. 예, 보통적으로. 근데 사실 현대인은 바쁘다 보니까 쉴 여유가 충분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음운전 하기도 하고, 보통 사실 이제 졸음운전에서 음주운전에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현대인은 피곤하다 보니까 졸음운전 하는 경우가
게 많다는 거지. 그리고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고 났을 때는 이제 그 피해도 커지는 경우가 많고. 그럼 졸음운전은 결국 운전자가 졸아서 생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면 졸음운전을 막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일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어떻게 된다?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교통사고라는 건 나만 운전 잘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 뒤에 갑자기 누가 받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누가 차선을 끼우기 잘못해서 생길 수도 있고, 결국 차 대 차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보행자를 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 대 차 사고가 많다는 건 결국 나만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잘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자, 우리 사회의 문제가 좀 이제 크게 봤을 때, 되게 좀 큰 문제로 봤을 때, 자, 운전을 사람이 해. 그럼 사람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지. 졸음운전은 뭐 졸릴 수 있고, 이거 되게 거시적으로 보면, 근데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느끼는 반대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나 요새 이걸 많이 느껴. 운전자 중에 고령자가 많아.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된다는 거야. 고령화가 되면 원래 운전대를 어느 정도 되면 놔야 되거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안 가면 누군가가 데리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 사회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운전자의 고령화도 생각할 문제거든? 그러면 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죠. 그지? 결국 전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다 감소하는 방향이 가장 클 거고, 그리고 또 사고 나는 거 가장 지금 많이 나는 게 졸음운전 말고도 결국 여기 나오지만 뭘까요? 왜 부주의해져? 꼭 운전하다가 뭘 봅니다. 뭘 봐요? 그렇지. 핸드폰을 본다는 거지. 그 핸드폰을 보다 보면 뭐가 태만해져요? 전망주시. 들어봤네. 전망주시가 태만해진다는 거지. 전망주시 태만. 꼭 그렇게 보면서 가고 꼭 뭐 그렇게 들으면서 갑니다. 듣는 건 좀 덜한데 진짜 보면서 가는 게 가장 크지. 꼭 그때 카톡이 울리고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생기고 전망주시 태만에 대한 것도 당연히 AI가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전자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사고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지. AI가 이제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이.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그때 왜 소장님이 그때 플레이 펌프도 결국 되게 좋아 보였지만 결국 나중에는 적정 기술의 실패 사례로 남았잖아. 그지? 그러면 저 자율주행 자동차가 좋은 것만 갖고 있겠냐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이 책 보는 사진을 지금 보여줬잖아. 책 보는 사진을 보여줬다는 건 문제점 쪽에 좀 초점 맞춰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AI로 생기는 문제점은 뭘까요?
교통사고는 줄 거야. 맞아요. 줄 거예요. 지금 대부분 원인이 이러니까. 교통사고 감소되는 건 되게 큰 혜택이죠. 오류가 날 수가 있죠. 그치. 오류가 날 수가 있지,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그 기계니까 오류가 날 수가 있잖아. 100%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100%인 게 어딨어. 저번에 우리 했던 실험 나눴던 거 기억나죠? 100번 중에 한 번 오류 나도 그거는 오류는 크게 봐야 될 수도 있고 작게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오류가 났다는 거 일단 안전하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실험적 오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잖아. 4번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데 그 나머지 마지막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상당히 다른 부분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라는 건데, 프로그램 오류라는 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럼 오류가 나면 그거 어떻게 해? 대처가 안 되는 거죠. 대처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뭐의 위험도 크다? 해킹. 그지? 해킹하면 결국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범죄에도 이용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우리는 좋은 게 나오면 진짜 좋은 것만 보는데, 이제 좀 이게 아는 사람들은 그때도 나왔지만 다른 부분도 꼭 생각해야 되거든. 소장님이 힌트예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 그 과학 때도 여러 개 배우잖아. 신소재요. 뭐뭐 있었지 배운 거? 탄소 나노튜브 또 같이 나온 거. 그래핀이지. 그죠? 그 걔네들이 좋은 것만 되게 많았잖아. 무조건 좋기만 하겠냐는 거지. 뭐가 있었을까? 그래핀은 어디에 쓴대? 약간 전자 소자도 쓰고 의복용 컴퓨터도 쓴다잖아. 옷에 컴퓨터가 달려서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니 나 주위에서 못 봤거든. 왜 기술 그렇게 좋은 게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그치, 비싼 거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도 싸진 않을 거 아니야. 경제적인 부분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지. 비쌀 거라는 거지. 그리고 또 물론 이 사진은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덜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AI가 나와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게 뭘까? AI가 나오자마자 인간 대체. 그치.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버스 기사가 뭐가 필요해? 어차피 자기가 알아서 가는데. 택시 기사가 왜 필요해? 자기가 알아서 가는데.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새 사람들은 술 먹고 뭘 불러? 대리기사 왜 필요해?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가 음주운전도 아니잖아. 대리 이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서게 될 자리가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두 번째 질문 나는 핵심인데 다시 돌아와서, 출근하는 동안 지민이 너는 무엇을 할래요? 현실화가 됐대. 현실화 된다면, 현실화 됐어. 이제 지민이가 이제 경운으로 자동차 타고 출근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할래요? 답은 없겠지, 이건. 운전에 집중하면서 할 일을
운전에 집중해서 어떻게 할 일을 어떻게 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할 일? 그 어떤 게 있어? 거기서 물었어.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죠? 나 물었어. 어떤 일이 있을까? 운전을 주의를 끄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 노래 듣기? 노래 듣기는 자율적인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 출근 준비. 출근하면서 출근 준비? 운전에 집중 안 꺼뜨리고 출근 준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뭐가 있을까? 아무나 얘기해. 그러니까 2번에서 묻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2번에서. 결국 나는 2번에서 묻고 싶은 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니를 물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뭐 출근 준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를 물어본다기보다, 그러니까 네가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데 집중도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도 어떤 생각도 하냐면, 봐봐, 이게 지금 우리가 의대 면접에 대한 준비인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고 이 사람은 지금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럼 책을 보고 있다는 건 당연히 이제 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주의를 꺼트리겠다는 얘기겠죠? 그지? 자, 만약에 그럼 오류가 났어. 자,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겠죠? 그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 책임보다 난 더 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의대 면접이에요, 의대 면접.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면은 생명에 지장이 아예 없을 사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났다면 거의 생명하고 연결이 된 사고가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 운전이라는 게 그냥 가볍게 보면 그냥 출근하고 그냥 퇴근하고 이걸 수도 있지만, 사실 운전이라는 걸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기도 하는 거거든. 졸음운전을 했어. 자기 생명을 놓고 졸았다고 만약에 그 광고에서도 떠들어대잖아. 그런 지금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에 지금 이 자기 주의를 꺼트리고 지금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진을 보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사고가 그냥 가볍게 그냥 사고란 두 글자로 끝나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이 교통사고라는 건 지금 남의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사고라는 건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탑승자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탑승자가 아닌 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인명과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그 일에서 지금 이게 AI를 완전 신뢰하고 책을 본다?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답변을 할 때 이런 생명까지 연결해서 답을 했으면 이제 이 애는 지금 의사가 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교통사고로만 보지 말라는 거지. 마지막 문제. 이거 맞힐 텐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났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질문 몰고 가는 게 지금 결국 사고 쪽으로 가잖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제조사와 운전자 중에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제 다뤘던 그 설계자 쪽에도 약간 그 연결된 문제지. 그러니까 사고 나왔어. 자율주행 맡겼는데 그 운전자가 잘못이냐 제조사가 잘못이냐 그건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민? 1차적으로는 제조사 잘못이라고 봐요. 1차적으로 제조사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요? 일단 이런 상황이 자율주행 차라면 이미 그 지금 있는 저런 제약도 없을 정도의 그 허가를 받은 자동차일 텐데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 허가를 받은 만큼 그거에 대한 뭐 오류나 이런 게 없어야겠죠. 근데 그게 생겨서 사고가 났다면 얘네들 책임으로 가요. 어쨌든 허가한 범위의 그 능력을 수행을 못한 거니까. 만약에 아까 전에 그 딜레마 상황처럼 뭐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떤 선택이든 해야 할 때는 어렵죠.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고가 났으면 운전자는 결국 자율주행의 자동차에 대한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온전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책임이니까 그 사고 났을 때 책임도 무조건 제 차 제조사에 돌려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 안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운전자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거든. 저렇게 정말 손을 놓고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에는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묻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의료도 AI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AI가 장점이 뭘까요? 의료에서 AI 장점 무슨 사고를요? 아니 의료에서 네? 의료에서 AI가 도입되고 있잖아. 그러면 의료에서 AI의 장점은 뭐냐고. AI요? 예. AI 의료가 자꾸 도입되고 있대. 뉴스 검색해봐도 검색해볼까? 이거 보면은 이건 이제 메디컬 타임즈에 나온 건데 의료 AI 도움만으로 뇌경색 예후가 월등하게 나아졌대. 10%에서 62.5%로 나아졌대요. 이거 진짜 엄청 좋아졌다는 거잖아. 그죠? 도입했더니 근데 뭐가 한계야 지금도? 비용이 한계야.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만 그럼 해결되면 결국 치료하게 나와지고 저기 나오지만 의료인공지능 하나의 레피드 AI가 주목받는 이유도 결국 CT 결과를 자동으로 처리해서 혈전 재고술의 필요성을 의사에게 조언을 한다는 거. 조언한다는 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조언. AI의 뜻대로 가진다는 겁니다. 결국 AI는 뭐 하는 역할이라는 거야? 데이터를 갖다 주는 역할을, 빅데이터를 빨리 모으겠죠. 인간보다는 훨씬 많이 더.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 누가 해야 된다? 의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얘는 지금 완전히 다 맡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의료도 저를 AI한테 다 맡겨버려도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AI가 의료에 어떻게 도입됐는지도 조금 배경 지식 같은 걸,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라기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알면서 MMI를 준비할 필요도 있겠고, 요즘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와. 요새도 AI가 자꾸 도입되니까. 지금 방금 나온 것도 불과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기사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거 AI가 도입된 디지털 의료가 나오는데, 결국은 한국이 디지털 기술은 엄청 옛날 인터넷 시대부터 좀 앞서가니까, 그지? 그럼 지금 보면은 봐봐, 의사는 할 일이 AI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한대? 선택을 한다는 거죠. AI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질병 가능성을 축적해서 결과를 병원으로 돌려줘. 그럼 판단 누가 한다? 의사가 한다는 거지. 근데 봐봐, 여기 나오자. 여기 질병 관가를 줄일 수 있지만 다만 뭐 오작동 등의 의료가 100%인 프로그램은 없으니까 있겠죠. 그럼 진단 실용 책임은 누가 진다? 의사가 진다는 거지. 그 마찬가지잖아. 지금 사고가 났어. 사고 났다고 해서 이 책임 무조건 자율주행 자동차에 돌리면 되겠냐는 거야. 돌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이게 지금 어떤 이슈에서 나왔는지. 그러면 이 차량 사고 중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날 수도 있고, 또 차량 어떤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지금 또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계 오류 중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지금. 차량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 급발진. 그렇지, 급발진이 있지. 급발진이 뭐야? 급발진은 그지, 내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계 조작이 안 되고 이제 계속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죠. 급발진도 한번 사례를 찾아보면, 급발진은 지금 보면은 이거 사례가 중간중간 나오는데, 지금 급발진에서 차량이 박살난 상황이거든. 이거 나도 뉴스 봤는데, 여기 할머니가 운전자였어. 할머니가 운전자였고 12살짜리 손자가 다 있었어요. 이거 손자가 사망했잖아, 안타깝게. 그럼 급발진, 뭐 차가 막 날아다녀. 나중에 보면 차가 막 날아다닌다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차가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날아가서 어떤 무슨 배수로인가 어딘가 이게 저기 안착하는 바람에 저게 찌그러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급발진은 결국 이제 밝혀지기만 하면은 차량 기계적 결함인데, 그 지민이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급발진이 나서 차량 제조사가 저기 책임을 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다고.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단 한 번이 없어. 단 한 번이 없었어. 단 한 번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윤리적 이슈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사고가 났는데 결국 이 제조사들이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온전히 책임을 지려고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결국 뻔한 근거가 운전은 운전자가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새 이런 거 급발진 때문에 블랙박스를 그 밑에 페달 쪽에 블랙박스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또 패드에 걸려서, 그 발판 패드에 걸려서 막. 그래, 그래서 그걸 봐도 인정을 안 한대잖아. 그 보면은 또 막 그게 막 그 기계 뭐 RPM이라는 그걸 찍는 기계가 또 있어, 보는. 근데 RPM이 갑자기 막 급속도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도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잖아.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의료라면 AI는 자꾸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역할에 비춰서 자주 나올 이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는 조금 그래도 이슈니까 생각을 좀 해보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게 정말 아프더라고 마음이 이게. 이게 손자가 이게 또 그 제조사가 또 책임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운전자가 할머니인 것도 있어. 고령이라는 거지. 운전자가 실수하지 않았겠냐는 거지, 고령이시니까. 참 그게 그래. 그래서 결국 아까 내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하면서 고령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기계한테 우리가 온전히 신뢰를 하고 다 맡기는 세상이 와야 될까도 난 의심스럽던 거지. 인간이 그럼 역할이 아예 없으려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고생을 했고, 오늘 조금 약간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약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 답변 실력은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연습하면 분명히 올라가게 할 건데, 그래서 선생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근거도 좀 적극적으로 드는 그런 거를 하면은 충분히 네 실력 정도면 합격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고생했고 화이팅 하시고.